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전과 기록과 관련된 논란은 그의 정치 경력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시 전과 공개가 의무화된 2014년부터 관련 내용이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극우 매체들은 이재명 대표의 전과를 걸고 넘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대중들은 이재명 대표의 전과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알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저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선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 영상 하나로 이재명 대표의 전과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전과는 총 4개입니다. 첫째, 검사 사칭방조죄. 둘째,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셋째, 선거법 위반. 넷째, 음주운전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검사 사칭방조죄는 2000년 KBS 추정 60분 최초로 PD와 함께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분당구 정자지구 파크뷰 아파트 특혜 의혹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정자지구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토지 용도 변경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A개발사가 뇌물을 줬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최 PD와의 인터뷰를 거절하자 최 PD는 검사를 사칭하여 김병량과 통화했는데, 그런데 이 통화를 할 당시 이재명 대표가 옆에 같이 있었고 검사 사칭을 방조했다는 죄를 뒤집어쓰게 된 것입니다. 즉, 검사 사칭이라는 죄는 PD가 저질렀고 이재명 대표는 그 옆에서 지켜봤다는 이유로 전과가 생긴 것입니다. 자세히는 PD가 인터뷰 도중 이재명 대표에게 검사 누구 있냐고 물어봤고 이재명 대표는 어떤 검사 이름을 알려준 게 화근이 된 것입니다. 결국 당시 최초로 PD는 검사 사칭으로 구속됐고 이재명 대표는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아 전과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같은 민주당 사람인 김병량을 왜 파헤쳤을까요?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도 비리의 공직자는 여당이던 야당이던 없어져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데도 이재명 대표를 욕할 수 있을까요? 더 웃긴 건 결국 김병량은 2007년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알아봅시다. 2004년 당시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에서 공공병원인 시립의료원 건립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민들 의견을 모아 시립의료원을 건설해달라는 조례안을 성남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한나라당이 다수인 시의회가 조례안을 상정해 47초 만에 폐기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시민들과 함께 의회로 진입해 항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졌고 이재명 대표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것입니다. 이후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이 되어 시민을 위한 병원을 설립하겠다고 다짐했고 결국 성남시장이 되었고 전국 최초로 지역 공공의료원인 성남시립의료원을 건립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왜 이렇게까지 시립의료원을 건립하려고 했을까요? 당시 55만이 살고 있는 성남시에 종합병원 2곳이 문을 닫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이재명 대표가 세금을 내는 이유가 뭐냐? 이럴 거면 공공병원을 만들자. 사람들 아픈데 병원이 없지 않냐면서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변호사 시절이었고 다수의 성남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전국 최초 시민 발의라는 타이틀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발의한 걸 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47초 만에 날치기로 폐기시킨 것이지요. 이때 항의에서 받은 죄목이 특수공집방인 거죠.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전과가 한 개 더 생긴 것입니다. 세 번째, 선거법 위반. 2011년 지방선거 당시 지하철 구내에서 명함을 돌렸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당시 선거법은 지하철 구내에서 명함을 돌리는 행위를 금지함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당시 이재명은 지하철 입구이자 지하횡단 통로인 산성역 지하에서 명함을 돌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곳은 법에서 금지한 지하철 구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는 지하철 구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모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는데 2017년 선관위는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하철 구내가 아니라 지하철 개찰구안으로 법규를 개정했습니다. 결국 현행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무죄가 되는 것이었고 애매모호한 법에 피해를 입은 것이다. 반면 당시 한나라당 후보들도 대다수 명함을 돌리는 행위를 하였지만 아무도 선거법 위반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참 씁쓸하지 않나요? 네 번째, 음주운전. 2004년 7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표는 집에서 음주를 하다가 인근 공원까지 운전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도 잘못을 인정하고 수차례 사과하였다. 그렇지만 갑자기 인근 공원엔 왜 간 것일까? 당시 이대엽 시장이라고 성남시장이 있었는데 이 시장의 비리 의혹을 취재하던 기자가
이대엽 시장에게 고발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기자의 변론을 맡았는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 확보를 위해 간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대엽 시장의 부정사건을 밝혀내었지만 어찌됐든 음주운전은 잘못한 행동이었고 이재명 대표도 이 사건을 지우고 싶은 과거라며 반성의 뜻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이 논란은 그의 정치 경력 내내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수년간 한국 정치와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인물입니다. 그의 과거 전과들은 진정한 인간성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일부일 뿐 이를 넘어선 이재명 대표의 다양한 업적들을 조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취임 중 다양한 복지 정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 배당과 무상교복 정책은 많은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성남시는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습니다. 둘째, 경기도지사로서의 그의 역할은 더욱 돋보였습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지역 화폐 도입, 코로나19 대응 등을 통해 경기도민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그는 발빠른 대응을 통해 경기도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셋째, 이재명 대표는 항상 소외된 계층을 위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가 추진한 복지 정책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과거 전과들은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과거를 넘어서 그가 이룬 성과와 그의 진정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그 실수로부터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헌신적인 정치인으로 거듭났습니다. 따라서 그의 과거 전과를 넘어 그의 업적과 진정성을 바라본다면 이재명 대표는 한국 정치와 사회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